부산의 원도심 중구. 이곳은 수많은 골목길이 미세혈관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세요. 맛있어요. 오세요. 여기 촬영 좀 하세요. 바로 거리의 만찬들입니다. 이 거리는 원래 인기 많은 거리라. 중심이라 우리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중심. 여기. 저거는 세계 사람이 다 와, 삼촌. 지금도 세계 사람이 다 와요.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음식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먹든 잘 차려진 가게에서 음식을 먹든 그 음식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 맛과 정성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음식에 담긴 부산을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부산 중구의 중심 남포동. 이곳을 찾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골목이 있는데요. 바로 부산 영화의 거리입니다. 이 골목은 초입부터 우리의 눈, 코, 입을 즐겁게 하는 길거리 음식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닭고기에 매콤달콤한 양념을 입히고 거기에 불맛까지 더한 닭꼬치. 추억의 길거리 음식인 붕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호떡에 고소한 견과류를 넣은 부산의 명물 씨앗 호떡입니다. 만드는 게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질거든요, 이게. 찹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데처럼 꿀을 넣어가지고 설탕 넣어가지고 꿀을 만드는데 그거 한 단계 거쳐가지고 씨앗을 넣어줘요, 또 여기다가. 근데 이제 씨앗이 이게 힘들어요. 저게 씨앗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집에서 다 볶아야 돼요, 저걸. 볶는데 저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떡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외로 많아요, 이게. 오랜 시간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씨앗 호떡이 생긴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씨앗 호떡을 맛보러 온다고 합니다. 몇 개 드릴까요? 4개요. 4개요? 아니, 전부 다 이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How is it? Yeah, it's good. The taste is combination between sweet and salt. Yeah, and a lot of bean here. Yeah, You like it? yeah, yeah. 이곳은 부산극장, 부영극장 등 많은 극장들이 밀집해 부산 영화의 메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레 먹자 골목이 형성됐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오징어와 땅콩. 하지만 극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영화로운 시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밑에가 극장이에요. 옛날에는 극장이 천지를 했었잖아. 부영극장 뭐 하니까. 네네. 그래갖고 오징어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오징어가 안 되니까 오징어 장사 반절이 없어졌어 지금. 아, 이것도 그나마 없어진 거네요. 예. 어머니 파시는 거 자랑 좀 해주세요. 뭔 자랑을 해줘? 안 팔리는데. 근데 이 골목에 나쁜 거는 안 갖다 놓지. 정품으로만 갖다 놓지. 오징어는 뭐 질 좋은 걸로만 갖다 놓지. 관광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나쁜 거는 절대로 이거 안 나나. 자, 이 골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또 다른 먹자 골목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아리랑거리를 가득 메운 비빔당면 거리들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길 위에 차려진 작은 주방과 소박한 탁자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모습이 진풍경입니다. 비빔당면은 뜨끈한 멸치 국물에 당면과 고명으로 쓸 채소를 삶아내고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만든 양념장을 얹는데요. 비빔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의 별미 음식입니다. 거기에 갓 지은 고슬밥으로 싼 김밥에 아삭한 무석박지와 오징어 무침 반찬까지 곁들인 충무김밥이 이곳의 주 메뉴입니다. 원래 먹자 그러면 60년 넘은 골목이라 여기 해방되고 바로 생겨가지고 그때 식당도 없었고 여기밖에 없었어. 묵는 거리가. 여기 연주라 여기가. 이곳은 6.25 전쟁 이후 남포동 일대에서 가장 먼저 생긴 먹자 골목인데요. 가난했던 피난민들이 밀가루 대신 값싼 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어 국수처럼 먹은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 옛날 줄임배를 달래던 음식에서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이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별미가 됐습니다. 뱃사람들이 끼니를 때우던 충무김밥도 피난민들의 허기를 달래던 비빔당면도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될 줄 알았을까요? 먹방 한번 보여줘. 국수 먹방. 나 싫어, 나 먹어. 누나가 먹여줘, 태호. 쫄면이랑 맛이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이 이제 아예 쫄면이랑 맛이 또 좀 틀린 것 같아요. 식감도 그러고 맛도 아예 틀리고 양도 아주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아저씨 웃기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옛날 비빔당면을 만들던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야구야 이거 바꿔라. 진짜 맛있었어요. 이 장사 53년에 70년도에 나와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80이라 지금. 손님들 맛있게 먹고 가면 좋지요, 삼촌. 어떤 손님들은 다들 되도록이면 다 맛있게 주로 다 맛있게 먹고 가요. 거리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길거리 음식과 먹자 골목이 부산 중구에는 특히 많은데요. 그 수만 해도 20여 곳이나 됩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드는 팥빙수, 단팥죽거리, 소주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었던 쫄깃한 꼼장어거리, 바삭바삭한 지짐 골목까지 오가는 이를 유혹하는데요. 이렇게 먹자 골목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많은 팔도에 있는 많은 우리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그러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사고 팔고 하는 공간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원도심 부분에 이 시장들이 밀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이나 할 정도로 먹다 보니까 그 난전에 있는 곳에 걸터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이 바로 길거리 음식의 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곳은 6.25 전쟁 이전에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가 부산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꽃피운 배경이 됩니다. 뭐가? 한 개에 몇 개 드시려면? 유일하게 우리 여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물떡. 계속 물떡이죠. 예전에는 이 물떡이란 말이 없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떡이래. 어릴 때 이거 많이 먹었거든.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떡. 쫀득한 가래떡을 꼬챙이에 꽂아서 뜨끈한 국물에 푹 담가두면 끝인데요. 그 슴슴한 맛에 추억이 한가득 배어 있습니다. 이 떡이 부들부들해야 약간. 그 맛은 여전한가 봅니다. 이곳 부평 깡통시장을 상징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묵골목입니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이젠 부재료까지 더해 맛도 종류도 다양해진 부산 어묵. 아이들 밥 반찬을 넘어서 이젠 관광객들 입맛까지 사로잡아 지역 명물로 거듭났습니다. 부평시장이 1910년도에 개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공설시장으로 이제 개장을 하죠. 일본인들을 위한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어묵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런 식재료를 넣어가지고 냄비에 끓여내는 종골 요리를 오뎅이랍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찐 어묵을 만들어서 팔았던 곳이 바로 이 부평시장이죠. 어묵 외에도 시장에서 탄생한 또 다른 거리의 만찬이 있습니다. 부산하면 생각나는 음식 1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진득할 정도로 깊고 구수한 국물과 푸짐한 머릿고기를 가득 담은 장터 돼지국밥이 그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맛있겠네. 부산 돼지국밥은 이 뚝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뚝배기에 해서 토렴하기 때문에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안 씻고 뜨겁게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국물이 깔끔하네요. 머릿고기는 다양한 맛과 식감을 냅니다. 어떤 거는 보들보들하고 어떤 거는 좀 식감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게 또 머릿고기예요. 많은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양식이면서도 또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노동식일 수도 있는 게 바로 네. 지금은 식당 안에서 많이들 먹지만 사실 이 돼지국밥도 한국식 패스트푸드로 불리던 길거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유, 옛날에는 뭐 허름하고 말할 수 없었죠. 뭐 이렇게 그냥 가마솥 하나 걸어놓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뭐 그렇게 한 그릇 음식이다 보니까 빨리 말아서 빨리 드시고 가시는 음식이다 보니까 조금 그냥 길에 박스 펴놓고 드시는 분도 계셨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선반 같은 데 있으면 그냥 거기 올려놓고 드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길에서 먹는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56년째 고집하는 머릿고기는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재료입니다. 조리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네요. 아, 네. 그래야지 사골의 국물 맛이 또 우러나올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이렇게 몇 시부터 삶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새벽 한 4시부터 예전에는 삶았는데 요즘에는 좀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한 새벽 5시부터 삶기 시작해요. 여기는 사골뼈하고 그리고 또 머릿고기, 혀하고 얼굴 머리 부위는 다 들어갑니다. 묵직한 가마솥에 불을 붙이고 매일 3시간씩 고기와 사골을 푹 삶아 뽀얀 육수를 우려냅니다. 3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머릿고기와 보기만 해도 진국인 육수. 삶아낸 고기를 뼈와 분리한 뒤 바람에 말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도 그 쫀득한 식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일이 비계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마지막으로 고기를 손질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치면 뜨겁게 달군 뚝배기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담고 수차례 뜨거운 국물에 온몸을 내맡기는 토렴의 시간을 거칩니다. 장장 8시간에 걸쳐서 이 국밥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예전에는 또 많이 먹을 것이 없고 그때는 또 형편이 다들 어려웠었잖아요. 작업 공정이 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도 그때는 그거를 따뜻하게 한 그릇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저희 어머님의 마음과 정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먹던 그 국밥 맛을 잊지 못해 반백년 가까이 찾아오는 손님도 있는데요.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1년 365일 중에 380번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47년 됐어요. 47년. 예. 그 집사람 밥 해준 보다 이 맛이 더 좋으니까 뭐 이거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옛날에 이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정도만 먹어도 야이 할매가 야이 소새끼야 더 처먹으라 하면서 고기만 막 똑같이 채워줬어요. 참 할매는 돌아가셨는데 좋은 데가 있을게요. 참. 손님과 뚝배기에 모두의 오랜 세월이 묻어납니다. 이처럼 길거리 음식에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희로애락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좌판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갈치 아지매들의 점심시간. 뭐가 그리 바쁜지 자리를 뜨지도 않고 빨간 고무장갑에 앞치마 입은 그대로 끼니를 때웁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먹는 이 짬과 틈이 자갈치 아지매들의 유일한 휴식이자 안식처입니다. 여기는 이제 날씨가 또 추울 때는 돼지국밥 시켜 먹고 날씨가 이제 조금 따뜻하고 할 때는 이런 이제 정식으로 시켜서 먹고 이렇습니다. 그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을 한 끼 뭐 아침에 안 먹고 오면 여기서 밥 먹을 때 최고 좋은 게 밥이잖아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 좋고. 3년 만에 자갈치 축제가 열렸습니다. 골목에도 생기가 도는데요. 싱싱한 해산물과 생선들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어머니 문어가 싱싱하네요. 예, 문어 싱싱합니다. 예, 아침에 다 물건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자갈치에는 모든 이 생물, 생선이 거의 다 막 싱싱한 걸 다 팝니다. 또 뭐 깔치고 뭐고 더불어도 다 한 마리씩 이어주고 막 그래 해요. 싸게도 드리고. 예, 예, 자갈치 여기 아줌매들이 다 인심이 좋아요. 손님과 상인 간의 정으로 통하는 자갈치. 이 정이 없었다면 이 험난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어머니가 하시고 어머니가 한 40년 했거든요. 예. 하고 제가 현재는 제가 받아가 현재는 지금 뭐 한 15년 내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힘들어도 어쩝니까? 힘들어도 먹고 살려면은 또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자갈치 엄마들은 다 억척스러워요. 아저씨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됩니다. 이모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이소. 예. 어떤 거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는데 작은 거에 저런 건 한 마리 17,000원인데 15,000원에 가가 있어 오는 거 카메라 찍는다고. 안에 이모 전에는 장사가 좀 잘 되니까 힘이 들어도 괜찮은데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장사가 또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장사가 안 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사실 자갈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손님들 발길이 조금씩 줄었다고 합니다. 명절 대목에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상인들 애만 타들어 가는데요. 자갈치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꼼장어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니 찾는 손님도 변하고 골목 풍경도 변해갑니다. 옛날에 장사 잘 되는데 지금 장사 잘 안 돼. 옛날에 손님이 이래 빈자리가 없어서 다 손님이 많았거든. 근데 요새는 영 손님이 별로. 저 가게 세주는 데는 많이 문 닫았대 보니까 문을 많이 닫았어. 저 가게 장사가 안 되니까 새도 줘야 되고 달새 줘야 되니까. 그래도 변치 않은 건 직화로 구워내는 꼼장어 구이의 맛입니다. 연탄불에 초벌구이를 해서 불맛을 가득 입히고 양파와 대파 등 각종 채소에 양념장을 넣고 볶는데요.
양념을 골고루 배게 하는 손목 스킬은 아무나 못 따라합니다. 항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쫄깃한 꼼장어 구이와 소주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던 시절, 그 맛 그대로입니다. 이젠 이 빈자리와 함께 그 시절의 아쉬움이 늘어만 갑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밤이 되자 시끌벅적했던 골목들은 조용히 잠이 드는데요. 반면 밤에만 환하게 조명을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설야시장 1호 부평 깡통 야시장 골목인데요. 30개 점포에서 30가지 맛이 만들어집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통삼겹 철판구이부터 이색적인 맛으로 손님을 끄는 중국식 냉면구이, 넓고 얇게 점인 소고기에 달걀옷을 입혀 노릇하게 구워낸 육전까지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이 야시장 골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부평동 양곱창 골목입니다. 이곳에서 사랑받는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요. 돌판에서 자작하게 끓이듯 먹는 양곱창 양념구이입니다. 이 매콤달콤한 곱창구이 한 입이면 소주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역시 소주하면 이곳이 빠질 수 없습니다. 밤거리를 가장 화려하게 수놓는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애주가들의 성지자,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 또 상인과 손님 간의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포장마차의 꽃은 바로 제철 해산물이죠. 매일 자갈치에서 공수해 와서 더 신선한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꽃게에 주인장의 야심찬 한방, 고소한 마요네즈까지 얹어서 손님상에 선보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홍가리비는 별다른 양념 없이 찌기만 해도 최고의 안주가 되는데요. 거기에 매콤하게 볶은 제육볶음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여기는 포장마차는 요술을 만수를 만드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안주는 뭐 해물부터 솔직히 말해서 뭐 산둔수준 공중전부터 뭐 전부 어물전까지 다 있거든. 어쩌면은 40가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재료가 있으니까. 엄마 나 오늘 오징어국 먹고 싶어. 오징어국 없거든. 근데 오징어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쩌면은 내가 배도 고프고 가서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옆에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힐링을 하고 싶은 곳이 아마 요 포장마차 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닐까. 이 포장마차 거리가 생긴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손맛과 넉넉한 인심으로 단골 손님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온 지 한 20년 됐어요. 20년 이제 어머니 이제 오픈하실 때부터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살이니까 돈도 없고 이럴 때 어머니가 그냥 우리 오면 아들 같아가지고 많이 챙겨주시고 막 이런 하셔가지고 그 인연 돼가지고 지금까지. 음식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여기서 음식을 안 따지고 다 먹습니다. 그냥 뭐 저는 제가 뭐 이거 해달래도 어머니가 알아서 다 섞어서 또 주시고 뭐 알아서 어머니가 제 입맛에 맞게 해주시니까 뭐 그런 주문이라는 게 따로 개념이 없죠. 지금은 늦은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거리도 환해졌지만 30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 거리가 원래 부산에 좀 어두침침한 조금 위험한 길이었죠. 뭐 요즘처럼 세상이 밝지 않으니까 싸움들도 많이 하고 한잠 자수고 엎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위험했죠. 포차라가 하나 둘 전업을 해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또 밝아지고 하니까 그 무서웠던 길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아마 거의 제일 안전한 동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부산에서. 거리의 만찬은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맛의 즐거움을 넘어
때론 바쁜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고 때론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이 됩니다. 거리의 음식은 시대를 담는 그릇입니다. 맛있게 먹으니까.